우리 지역의 언어, 경남 방언에 대해서 재미있게 풀어보는 시간, 경남 말 모이라. 자, 경남대 한국어문학과 김정대 명예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. 교수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네. 지난 시간에는 가을을 알리는 곤충 가운데 하나죠. 방앗개비와 관련된 경남 말을 들려주셨습니다. 자, 오늘은 그것과 관련되는 추가적인 이야기 들려주기로 하셨죠? 네, 그 두 가지 약속을 했었죠. 첫째는 그 방앗개비 수컷에 대한 경남말을 알려드린다는 거였고, 네. 둘째는 그 여치에 대한 또 다른 경남말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하는 것이었습니다. 네, 오늘도 재미있는 시간 기대가 됩니다. 자, 그럼 먼저 그 방앗개비 수컷과 관련된 경남말부터 좀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? 네, 그 생물 그 분류학적으로 볼 때 메뚜기 목에 드는 그 곤충의 큰 특징의 하나는 그 수컷이 암컷보다 크기가 작다는 겁니다. 그 중에서도 그 방앗개비는 그 차이가 가장 큰 곤충인데요. 그 짝짓기 하는 장면을 보면 흡사 새끼 방앗개비가 어미의 등에 엎여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입니다. 새끼 방앗개비가 어미 등에 엎여 다니는 모습 비교해 주셨는데 재밌네요. 그 방앗개비 수컷에 대한 경남말로 그럼 어떤 게 있겠습니까? 가장 그 대표적인 경남말은 떼떼입니다. 떼떼. 네. 그 수컷이 날 때 날개끼리 부딪혀서 타타타 떼떼떼 이 비슷한 소리를 내는데 그 소리를 듣고 그 경남 사람들이 그 이름을 떼떼라고 한 겁니다. 그러니까 떼떼는 의성어라 할 수 있죠. 떼떼 참 귀엽네요. 그런데 이 떼떼가 가장 대표적이라는 말씀은 또 다른 방언도 있다는 뜻입니까? 네, 그 떼떼를 중심으로 한 떼떼구리 또는 떼떼구리라는 말이 그 창녕, 산청, 합천 등 북부 경남 지역에서 쓰이고 있고 떼떼쟁이라는 말이 통영에서 쓰이고 있습니다. 떼떼와는 좀 다르지만 근본적으로는 의성어에 드는 말도 있는데 그 사천에서 쓰고 있는 딸따니 그제 등지에서 쓰고 있는 딸딸이가 여기에 속합니다. 네. 그럼 이 경남 말들은 이 떼떼를 중심으로 하는 의성어 계열의 표현이라는 뜻이겠군요. 네, 그렇죠. 그렇군요. 또 다른 방언으로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? 거창 함양 지역에서는 땅개비라 하는데 이것도 근본적으로는 의성어 계열에 든다고 보아야 할 겁니다. 그 산청에서는 떼떼구리 말고도 쑥년치라고 하는 표현도 자연스럽게 쓰이는데 이것은 그 방앗개비의 수컷이라는 뜻입니다. 그 표준어 숫을 경남에서는 쑥이라 하지 않습니까? 네. 그 숫소를 쑥소, 쑥해를 쑥개, 수놈을 쑥놈이라고 하죠. 네, 그렇군요. 자, 방앗개비 수컷에 대한 여러 경남말 좀 살펴봤고 이번에는 그럼 여치의 경남말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? 지난 시간에 그 여치는 경남말에서 그 니은 첨가가 일어나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연치라는 말이 생겼다는 말씀을 해드렸죠. 네, 그렇죠.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연치가 여치의 경남말이 돼야 하겠지만은 실제로 여치를 연치라고 부르는 지역은 울산, 부산, 진주, 창녕, 하동 등 몇 지역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 흥미롭다. 이런 말씀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. 네, 기억합니다. 오히려 연치는 다수의 경남 지역에서 방앗개비 암컷을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에 여치를 가리키는 다른 경남말은 따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. 그러네요. 그럼 여치의 다른 경남말 어떤 게 있겠습니까? 그 방앗개비 수컷을 가리키는 보편적인 경남말이 아까 그 떼떼라는 의성어라고 했던 것처럼 네. 여치의 보편적인 경남말도 의성어입니다. 여치는 수컷이 울음을 우는데 그 소리가 쩝쩝과 같은 소리를 반복적으로 냅니다. 네. 그래서 그 소리를 모방해서 찌리기 또는 찌르기라는 이름을 붙인 지역이 많습니다. 네, 찌리기 또는 찌르기. 어떤 지역에서 그렇게 부르나요? 네, 그 찌리기는 창원, 함안과 같은 중부 경남에서 쓰이고 찌르기는 진주, 의령, 산청, 함양과 같이 서부 경남에서 쓰입니다. 찌리기 또는 찌르기에서 음절이 더 늘어났거나 변형된 그 표현도 있는데 창녕의 찌르링이, 김해의 찌르리기, 양산의 찔찔이 등이 대표적인 표현입니다. 야, 찌르리기, 찔찔이 표현들이 참 다양하고 재밌습니다. 또 다른 표현들 있을까요?
네, 그 사천, 고성, 통영, 거제 우리 남해안 지역이지 않습니까? 네. 여기에서는 이 지역에서는 의성어하고는 전혀 다른 계열의 표현을 쓴다는 차이가 있습니다. 사천에서는 여치를 몇 년치라 하는데 연치만 가지고도 여치가 될 수 있었지만 연치가 일반적으로는 그 방앗개비 암컷을 가리키다 보니까 여기에 맨이라는 접두사를 붙여서 맨년치라 하는 겁니다. 고성에서는 맨매떼기라 하는데 맨을 사용한 것은 사천과 같지만은 연치 대신에 매떼기 즉 메뚜기를 쓴 게 차이점입니다. 네. 그러니까 맨이란 접두사를 붙여서 맨년치 또 맨매떼기라고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맨은 어떤 뜻을 갖고 있습니까? 맨의 그 본래 모습은 매 밑에 시옷이 붙은 맷인데 네. 매는 산을 뜻하는 우리 옛말 외, 모이와 같은 뜻입니다. 그 산기슭은 맷기슭이라 그러고 산돼지를 멧돼지, 산나물 맷나물이라 하지 않습니까? 네. 그 여치를 산에 사는 방앗개비 또는 메뚜기라고 보고 몇년치 메뚜기라고 했는데 이것이 자동적인 어문 변화를 거쳐서 몇년치 맨매떼기가 된 겁니다. 그렇군요. 자, 여치를 가리키는 또 다른 경남말 혹시 있으면 소개 조금 더 해주실까요? 네, 그 통영과 거제에서는 이거를 말매떼기라 부릅니다. 말매떼기. 네, 말은 크다라는 뜻을 갖는 접두사인데 그 벌 중에서 큰 거 말벌, 그다음에 말개미, 말매미, 말버짐 이런 것이 대표적인 예가 되죠. 그 여치가 메뚜기보다도 몸집이 뚱뚱한데 저 크다는 데서 이런 표현이 생겨난 겁니다. 네, 하나하나 표현들이 참 재밌습니다. 그렇습니다. 네, 지금까지 방앗개비의 수컷과 또 여치와 관련된 재미있는 경남말 알아봤습니다. 경남대학교 한국어문학과 김정대 명예교수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